안녕하세요. 박현 선생입니다. 어저께 제가 2022년도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아이들을 종강을 했습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에 종강을 하고 아이들이 이번 2023학년도 수능을 좀 잘 봐주기는 마음, 정말 지금 이 순간 되게 간절한데 이제 내년도 고3들을 위한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올해 늘 고3들을 가르쳐 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고 올해 좀 새롭게 느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이런 출사표를 갖다가 던지는 것은 정말 결연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초에. 그 학생은 미적분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말 그대로 백지 상태였죠. 이 백지 상태에 있는 학생이 되게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제 수업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수업을 하고서 아이가 울먹울먹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요? 제가 진짜 해낼 수 있을까요? 해낼 수 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느냐 안 하냐, 그 문제인 것이지 네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집중력과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10개월을 보냈고 어제 종강을 했는데, 어제 그 아이가 저에게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줬는데 집에 가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울컥한데, 그 아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제일 잘합니다. 왜냐? 100점을 맞거든요.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가 100점을 맞았다는 것은 전국에서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적분을 여러 번 보고 수원을 여러 번 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여러 번 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 한 번의 제대로가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니 어쩌면 처음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친구가 선생님 수업에 더 잘 맞을 수도 있다. 선생님이 깨끗하게 하얀 백지 위에다가 이쁜 그림을 그려놓을 테니 그것을 잘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렴. 이렇게 시작해서 그 아이는 지금 현재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제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당연히 수능에서 100점 맞을 거를 기대하고 있죠. 정복할 수 있느냐? 정복할 수 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컨텐츠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사실 수능은 평가원이 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가원이 출제 방향과 기조가 있겠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 도대체 3학년들은 왜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일까? 그럼 수학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저의 강의 소개. 자, 이렇게 해서 2차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올해 수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입시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막 한 반에 100명 놓고 수업하는 그런 대형 선생님은 사실 아닙니다. 뭐 한 반에 보통 한 20, 30명 정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반을 한 5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 물론 뭐 수학이 너무 쉬워서 뭐 만점자가 많이 나왔다 해서 뭐 이거 자랑할 거리는 사실 아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92점 미적분을 선택한 자가 67.8%였다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마지막 종강하는 날 118명으로 종강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63.8%가 92점이라는 건 엄청난 결과물입니다. 이건 해외 토픽감인데 저는 이런 결과물을 냈다. 참고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고 거짓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00점짜리를 제가 만점짜리, 저는 미적분만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적분 선택한 자가 8명이 나왔는데, 정말 작년에 놀라웠던 일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가 100점을 맞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5명이나 100점을 맞았고 오히려 기대했던 친구들은 100점을 맞지 못했다라는 기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8명의 아이들의 교집합이 뭐였냐면 정말 성실성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수능은 역시 성실한 놈들을 위한 시험이다. 이것이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수능은 문제를 푸는 테크닉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다. 테크닉적인 것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인프라가 좋은 대치동 애들은 다 100점을 맞고 지방에 있는 애들은 다 그런 점수가 안 나와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만점짜리는 서울보다 지방이 훨씬 많다는 게 팩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능은 테크닉을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것. 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서 얼만큼의 개념을 잘 습득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것. 이거에 포인트를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후기가 있는데 뭐 이것은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3 수능 솔루션이다. 100점 맞을 수 있느냐? 사실 말이 100점이지 사실 수학 시험이 아무리 쉬워도 100점 맞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100점을 하겠느냐? 100점을 목표로 하면 96점은 가능하다. 솔직히 말해서 100점은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96점까지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는데 그 한 문제를 예측해서 맞춘다는 게 거의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죠. 운이 좋아야 된다. 예를 들어 22번, 30번 같이 난도가 높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평상시에 이것은 내가 조금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야 라는 것이 딱 하고 포인트가 맞아졌을 때 딱 아다리가 맞아졌을 때 100점이 나오는 거죠. 나는 미분을 잘해. 근데 갑자기 적분 문제가 22번에 나와버리면 당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96점까지 맞을 수 있다. 100점을 목표로 해야 96점이 된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느냐? 첫 번째, 수능 수학의 완벽한 정리가 필요하다. 개념의 정리. 자, 제가 개강을 이제 이번 연도 12월 31일 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딱 하고 보통 10월 말, 11월 초까지 강의를 하게 되니까 10개월이 남게 되죠. 10개월 주말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주, 3주씩 빼버리게 되면 결국 8개월 반, 보름 정도? 이 정도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10개월 사실 아닌 거죠. 그렇다면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겨울방학이 딱 올라가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이럽니다. 자기는 이미 수원 수투를 또는 미적분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문제를 풀어야지. 학원 강사든 애들이든 똑같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기출은 중요한 거야. 기출을 많이 풀어야 돼 하면서 기출을 계속 저는 기출 많이 풀어가지고 수학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기출을 하는 걸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울대를 간 아이들에게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도움이 됐나요? 한 아이들은 이건 네이버에서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럴 된 아이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중에 63% 정도가 어떤 대답을 했느냐? 풀었던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었다. 라는 것이 63%가 됐습니다. 이건 서울대 애들이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고등학교 때. 기출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기출을 하는 거냐? 물론 기출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기출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입니다. 양질의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그 문제가 너무 아깝습니다.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출을 풀어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텐데 그냥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해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아이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부는 느끼는 겁니다. 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슴이 움직여야 된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슴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근데 그걸 모릅니다. 기출은 분명 풀긴 풀어야 되는데 겨울방학 때 푸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것 같아. 자, 한번 기출 한번 도전해 보자. 이런 마인드로 해야지. 기본도 없는 애들이 그냥 기출 갖다 풀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들. 정말 답답함이 극치입니다. 기출은 내가 어느 정도 수능의 개념이 되어 있을 때 풀어줘야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꼭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좀 뒤에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이 딱 두 가지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제가 만든 모의고사, 탄공 모의고사를 볼 거 아니겠어요? 너무 놀랍게도 최상위권 애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만 계속 풀다 보니 오히려 3점짜리에서 버벅대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그들도 깨달았겠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건 기본으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제가 말하는 건 기초가 아닙니다. 기초와 기본은 다릅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충실하게 해서 시즌 1에서는 단단한 개념을 다져야 한다. 자, 이것이 제가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능 수학 개념의 완벽한 정리. 단언코 얘기하는데요. 저의 강의에 대한 이론의 복습만 철저히 한다면 장담컨대 대한민국에서 수학만큼은 정말로 1등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놓겠습니다. 저는 수학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최고만이 최고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들. 평가원의 방향, 딱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등학교 수학 및 교과과정에 제시된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법칙. 수학의 기본 개념이잖아.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라 평가원에 딱 홈페이지 들어가면 들어와 있습니다. 원리 법칙을 이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즉, 개념이 일단 머릿속에 있어요. 그럼 개념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 것이냐.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그냥 개념 따로 문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문제의 개념이 뭐다라는 것을 계속 의식적으로 반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기본 계산 및 전형적인 문제풀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항, 말 그대로 기본적인 문항,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 규칙과 패턴 원리를 발견하고, 이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인데, 수칙과 패턴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사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약간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긴 합니다. 제가 가르쳐보니 수학적으로 좀 머리가 좋은 애들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재능이 좀 있는 애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좀 좋은 애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수능에서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문제 과정을 이해하고 빈 곳에 알맞은 식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이건 빈칸 추론 문제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건 솔직히 그냥 이건 공부하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선생님이 강의에서 이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은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게 3번째인데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킬러 문항은 어려운 게 킬러 문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자, 뭐 준킬러, 킬러일 때 혹시 그럼 준킬러와 킬러의 정확한 정의를 아시는가요? 수학은 2점, 3점, 4점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점은 보통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3점은 보통 이제 여기를 말합니다. 또는 4점짜리 쉬운 문제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이 3번이 말하는 것이 준킬러, 킬러인데 3점과 4점의 차이는 3점은 딱 단편적인 개념 하나를 물어봅니다. 딱 이거 하나만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 알아? 그래서 거기 답을 냅니다. 그런데 4점짜리 문제들은 3점짜리와 3점짜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4점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딱 봐가지고 이 3점과 3점짜리 개념을 끊어내기만 하면 간단하게 풀리는 것들은 보통 9번, 10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준킬러 문항에서 말하는 뭐 21번, 뭐 또 14번 이런 것들은 이제 결합을 해요. 거기다가 아주 살짝 그냥 베일을 아주 얇은 천 하나를 위에 씌워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후 불면 그 천이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 날아가고 보니까 요 두 개념이 붙어 있는 거구나. 요거 끊어내야지 라고 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면 그 준킬러 문항도 해결이 되는데 이 킬러 문항은 뭐냐? 완전히 개념과 개념을 갖다가 딱 입혀놓은 다음 좀 전에 준킬러는 살짝 베일을 가렸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막을 먼저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개념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결국 3점짜리 개념의 결합 형태인데 이게 살짝 보이느냐 안 보이냐 이런 거의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개인의 수학적 역량이 발현이 된다. 그 베일을 걷어내는 일을 해주는 게 바로 수학 선생님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복잡한 계산, 자, 작년도 수능의 22번 문항과 30번 문항은 그래프 2개와 딱 한 줄로 문제가 풀립니다. 절대 수능은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 5줄 이상 뭔가 넘어가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막 10줄 넘어가는데 답이 나올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건 뭔가 잘못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복잡한 계산 또는 반복 혼혈을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와 단순 공식 적용은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근데 애들이 어떻습니까? 문제를 계속 풉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 훈련만, 아무 생각 없는 그것만 한다는 것이죠. 같은 유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뭐 엄마들이 선생님 저는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점수가 똑같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유형만 반복하는데 이게 잘할 리가 없죠. 우리가 예측대로대로 시험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개념, 이 개념을 갖다 잘 융합시켜서 평상시에 우리가 난도 높은 문제를 공부할 때 개념을 갖다 실어서 이걸 끊어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걸 칼질할 수 있는 게 개념이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학이 어려운 이유. 자, 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가? 첫 번째, 기본기가 너무 없습니다. 이 기본기가 없다라는 맛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 고3들이 왜 성공한 애가 있고 실패한 애가 있는 것인가? 이맘때쯤 됐을 때 애들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3학년이 올라와요. 그럼 수원 수투를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지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보면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기본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기본기라는 게 뭐냐? 얘가 뭐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공자께서 논어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 안다는 것이 혹시 뭔지 아는가? 안다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할 때 비로소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기본기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애들은 이걸 보면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모르는데. 선생님, 왜? 저는요,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야, 개념이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애하고 5분만 얘기해보면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개념이 있다고 계속 착각을 하는 것이죠. 본인이 안다라고 착각한 경우가 많아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다. 특히 어설픈 상위권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다. 어설픈 애들, 정말로 극상위권 애들은 기본에 충실합니다, 언니들. 공부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고3 애들이 대부분.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공부를 그냥 내신 위주의 그냥 학원에서 이만큼 문제 주면 또 자료 이만큼은 그 학원은 자료도 많이 주고 좋은 학원이야. 그런 학원 가면 갈수록 망합니다. 대부분의 애들이. 문제 많이 푼다고 수학을 잘할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잘해야 돼요. 개념을 입히는 것과 문제를 많이 푸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문제는 있으면 그냥 가서 풀면 되니까요. 하지만 개념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공부는 엉덩이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공부는 습관입니다. 일단 엉덩이의 힘으로 합니다. 일단 앉아야 돼요. 앉아야 됩니다. 물론 뭐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 서서 하는 책상도 있다는데 여하튼 간에 일단 앉아야 됩니다. 가자마자 바로 서서 공부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계속 앉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서서 공부하는 거지. 일단 엉덩이의 힘으로 하는 건데 앉아서 몰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 어떻습니까? 30분을 채 못 앉아 있습니다. 집중을 하질 않아요. 딱 30분 하고 나서 뭔가 친구한테 카톡 오면 카톡 답장해줘야지. 의식의 흐름이 끊기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부를 못하는 거. 올해 3월 달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1등급은 참 놀랍게도 80점이 안 됩니다. 겨울방학 내내 수원 수투 미적을 했을 텐데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1등급이 80점도 안 돼. 4점짜리를 5개를 틀려도 상위 4%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3등급은 50점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가 반타작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참 답답한데 애들은 한 번 풀고 그냥 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 3월 달에 시험 봤죠. 이걸 갖다가 수능 제가 얼마 전에 3월 달 또는 6월 달에 봤던 그 킬러 문항들, 준킬러 문항들을 몇 개를 모아서 다시 한 번 아이들한테 설명해 줬는데 애들이 이걸 보고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들이 풀었던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풀었던 문제도 자기 너무 생소하다면 도대체 뭘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는 풀었던 것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되는 겁니다. 어머니들 또는 아버님들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마스터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책 마스터 했어? 근데 요즘 애들은 마스터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마스터라는 용어를 되게 자주 썼는데 이 책을 마스터해야 돼. 마스터가 뭐냐 말이죠. 한 번 봐서 마스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떤 시험이든 똑같아요. 변리사 시험이든 사법고시든 뭐 행시든 외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책을 수십 번을 반복해서 비로소 내가 이제 알겠다. 마스터하는 순간까지 경지에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냥 뭔가 새로운 문제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왠지 그걸 안 풀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안 풀면 두려운 마음에 꼭 계속 풀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시간만 갖다 없앤다. 그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뭐냐? 같은 책을 마스터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실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이는 내신이 8등급짜리 아이였습니다. 내신이 8등급짜리 아이였는데 제 수업을 들으러 몇 년 전에 왔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될까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좀 걱정스럽구나. 선생님, 저는 근데 되게 성실해요. 머리는 좀 좋지 않지만 성실성을 남학생입니다.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도움만 주세요. 그래? 그럼 이 책 선생님이 교재 있지? 선생님이 개념서를 최소 5번 이상 정독할 수 있겠니? 선생님, 충분히 하죠. 그래? 하자.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려웠죠. 2번, 3번, 4번, 걔는 7번을 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대 갔습니다. 지금 군대 갔어요. 제 조교를 하다 군대를 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8등급짜리가 어떻게 서울대를 갑니까? 그런데 갑니다. 이 쉬운 걸 왜 못하죠? 최소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애 중에 8등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걔는 8등급이었단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친구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 세워서 얘기를 한번 어떻게 공부하는지 얘기를 해줘 라고 하고 싶은데 군대 가가지고 지금 못 오는 게 아쉽네요. 그런 친구들 많았습니다. 어머니들. 풀었던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같은 문제를 10번 푸는 것이 물론 오늘 푸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책을 처음부터 다 보고 다시 1페이지부터 보고 다시 이렇게 해서 반복하라는 얘기지 어제 봤던 문제를 또 풀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책을 여러 번 봐라. 그래서 이 책을 최소 10번을 보면 그 뜻이 통할 것이다. 삼국지 연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독서백편 의자연이다. 아무리 어려운 책도 100번을 읽게 되면 그 뜻이 자연 통한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자란 케이스였거든요. 열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인데요. 어머니들 한 번쯤 저도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얘야, 아들아, 딸아,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 열심이란 말이 있죠. 열심은 한자입니다. 이 열자가 어머니들 한 번씩은 열라면 드셔보셨죠? 뜨거울 열자입니다. 심자는 마음 심자죠. 제가 늘 설명할 때마다 이 말을 강조합니다. 열심이란 무엇인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이다. 그 열자 전부 다 뜨거울 열자거든요. 즉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수학을 접하고 국어를 접하고 영예를 접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환희라는 것이 있다. 그 열심이라는 것은 그 환희를 느끼기 위한 기본 단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궁극적인 그 수학의 깨달음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열심만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즉 환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과 열심이라는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 뜨거운 마음이다라는 것. 자, 시작하는 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일단 다 필요 없습니다. 머리 안 좋아도 좋아요. 솔직히 IQ 세 자릿수만 되면 다 비슷합니다. 거기 뭐 150 이상이 아닌 이상이야. 저도 150 안 됩니다.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건 중학교 때까지입니다. 고등학교는 무조건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놈이 그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인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인?
이 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재능이 있어요, 일단. 아니, 그런데 노력까지 해? 못 이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유, 그냥 멋진 사람들이구나. 라고 해서 그냥 그들이 그냥 인생을 살게끔 뭐 우린 구경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고등학교 애들 그래요. 재능이 있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수학적 재능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 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지가 머리가 좋은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잘 노력을 하지 않아요. 끄적끄적 만단 말이죠. 그러니 동등한 것이다. 똑같은 겁니다. 우선 엉덩이로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공부해줘야 돼.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손으로 한다. 풀어봐야 한다. 그리고 머리로 맨 마지막 깨달은 것이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끈질기게 부딪혀야 되는데 애들이 절대 끈질기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뭐가 조금만 힘들면 다 떨어지거든요. 엄마들도 그래요. 야, 끙끙 앓지 말고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질문을 많이 안 해치고 공부 잘하는 애 못 봤어요. 질문을 많이 했다라는 건 지들이 고민을 딱 질문 들어보면 압니다. 선생님 3번 모르겠어요. 진짜 뭐 함소리 해주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3번을 모르겠다면 전 이렇게 하면 그럼 나도 모르겠다. 네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설명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 노력을 해봐라.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개강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BTS 알아? 그럼 애들이 빵 터져요. 선생님 BTS 모르는 애들이 다 알죠. 그래? 야, 선생님 BTS 모르는데? 선생님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BTS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은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인간들은 다 그렇죠, 원래. 보면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 이런 말을 던지고 싶습니다. 너 BTS랑 통화라도 한번 해봤냐? 밥이라도 한번 먹어봤어? 네가 그냥 안 게 아니라 본 거잖아. 그렇잖아. 너 안다는 게 뭔지 아는가? 본 게 안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그걸 안다고 계속 착각을 한다는 거지. 제발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착각을 버려야 된다. 넌 본 것이다. 수학도 똑같다. 너희들이 봤다고 그걸 아는 게 아니다. 최소한 BTS랑 통화라도 한번 해보고 밥이라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갖고 음악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본 게 어떻게 안 것이냐. 그럼 세상 사람 다 아는 거야 너는? 다 알지. 마이클 잭슨도 알고 뭐 다 알 거 아니야. 본 거 안다면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겠는가? 그건 아는 게 아니다. 본 것이다. 본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네 번째, 개념과 결합시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런 말 합니다. 저 개념은 공부했잖아요. 그래. 근데 시험만 보면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런 애들 꽤 많거든요.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에브리바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 끝나고는 이 문제 풀 수 있었는데 나 이거 아는 문제인데. 아니요. 모르는 겁니다. 계속 착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애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너 수학 잘 봤어? 엄마가 물어봐요. 근데 아는 건데 틀렸어.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다면 수학 시험장에서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데 애들은 계속 그걸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왜 그게 그럼 그런 일이 생기느냐? 평상시 수학 문제를 풀 때 개념 따로 문제 따로 하기 때문에 따로 국밥이에요. 이게 적당하게 섞어서 맛있는 국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기 따로 밥 따로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게 되나? 평상시에 이 개념을 선생님이 과제물을 주잖아요. 워크볼 선생님 제도 주겠죠?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이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그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선생님이 왜 여러 번 풀어보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달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다. 근데 한 번 풀어서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게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영화 한 번 봐서 그 감독의 의도를 알 수가 있겠냐 말이죠. 모른단 말입니다. 두 번, 세 번 봐야 감독이 왜 여기서 이런 걸 했는지를 세 번, 네 번 봐야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서 오는 이 흐름의 개념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보이지 않는데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이 비로소 이제 보이는구나 라는 것.
이런 것들이 개념을 연결시켜서 풀 때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는 공부를 하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보는 게 수원, 수투, 미적분입니다. 자,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있고요. 이제 수열이 있고 상학함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수열조차도 그래프예요.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로 결합시킬 수가 있고, 등차 수열은 2차 함수로 결합시킬 수 있거든요. 삼각함수는 원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하입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말할 것도 없죠. 수투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다항함수의 미분적분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래프입니다. 미적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뭐냐? 수학은 그래프라는 겁니다. 푸는 게 아니라 그리는 것이죠. 리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적분학이 무엇인가? 리미트로 정의되어지는 해석 기하학이다. 해석 기하, 기하라는 겁니다. 그래프라는 것이죠. 근데 애들이 수학 못하는 애들을 가만 보면 그래프가 일절 없어요. 그냥 계산만 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맨날 수박 겉만 앓고 있는 겁니다. 이 수박을 짜게 해가지고 얘가 빨간지 하얀지를 봐야 되는데 맨날 수박 겉만 앓고 앉아있으니까 혓바닥만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이 어느 자리 잡혀요. 딱 자기가 쓴 그 순간이 오거든요. 아, 자리 잡혀요.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도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난도의 문제라고 하는 건 킬러를 말하는데 얘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베일에 싹 가려져 있다. 보이지 않아요. 이걸 걷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끌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개념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난도의 문제를 푸는 건 되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접근하는 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어설픈 건 독이 되는 겁니다. 개념이 딱 자리 잡히면 고난도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무래도 고난이도 문제들은 아무래도 문제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얻고 뽑아먹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능력입니다. 요즘 현상이 넛지라고 하시죠.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는 말인데 아이나 엄마나 요즘 시대는 넛지 현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면 왠지 거기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숨은 보석과 숨은 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가 알고 있는 건 명품이고 내가 모르는 건 명품이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엔 내가 모르는 명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명품이 아닌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숨은 고수를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남들 따라 그냥 말 그대로 강남 간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평가를 해줘서 보내세요. 세상에는 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저는 10수년간 최상위권 고르삼을 가르쳐 온 사람입니다. 학기 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연대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온 학생이 2명 있었고 서울대학교 공대를 다니다가 의대를 가겠다고 때려치고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남들은 서울공대 못 가고 연대 못 가서 난리인데 여기를 휴학하고 오다니 넌 어디를 가고 싶니? 라고 했더니 그 연대를 다녔던 친구는 수의학과를 가고 싶다고 했고 한 학생은 약대를 가고 싶다고 했고 그 서울공대 다니는 친구는 의대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셋 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뼈 때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왜?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안타까운데요. 선생님은 아마도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건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엄청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맞는데 고3들은 아마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 수업은 제가 딱 들어보니 수능을 봐봐야 알 수 있는 수업이네요. 저도 아마 자기가 고3이었으면 선생님 다시 오지 않았고 제가 지금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우연치 않게 소문 듣고 오게 됐는데 아마 자기도 고3이었으면 선생님한테 오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차라리 고3들보다는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힐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씁쓸했습니다. 고3들은 모른다는 거죠.
제 강의는 수능에 최적화된 수업인데 애들이 그걸 몰라줍니다. 수능을 보면 압니다. 세상이 저를 버릴지언정 저도 수능을 항상 보잖아요. 수능 시험은 저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도 29번, 30번은 제 자랑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대로 적중했거든요. 애들이 수능을 딱 보고 나와서 그날 밤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29번, 30번 푸는데 선생님 옆에서 음성 지원하시는 줄 깜놀? 그래서 100점이 8명이 나왔나 봅니다. 그러니 저한테 보내주세요. 상위권이라면 더더욱. 저는 시중에 있는 문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 제가 직접 만듭니다. 저는 모의고사든 교재든 제가 직접 만든 문제로만 강의합니다. 왜냐? 오랫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풀어야 개념을 익숙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그냥 문제 홍수 같은 그냥 쓰레기 같은 그런 문제들은 저는 풀지 않습니다. 재밌는 문제가 있고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밌는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좋은 문제. 자, 공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닌 수학의 본질을 통해서 뼈대를 단단히 하는 강의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준화되어 있는 강의가 아닌 실질적이고 논리적인 강의한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유연한 사고를 키워주는 수업을 한다. 그냥 제 자랑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워크북이 있는데 이 워크북이 있어요. 저도 워크북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모 학생들이 그럽니다. 어디 학원에 갔더니 거기는 뭐 자료가 좋아요. 전 답답한 게 제 거 안 풀어봤잖아요. 제 워크북 안 보고는 왜 비교를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교 없이 그냥 무작정 무대뽀인 겁니다. 무지성으로 자료가 좋대. 애들은 제 문제를 풀면 다 감동합니다. 전 직접 집필한 교재를 사용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명쾌한 전달력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재밌게 하는 사람입니다. 수능 직후 들었던 엄청난 집중력. 저는 개념의 미학입니다. 개념의 미학.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개념이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다. 자, 강의 계획이 있는데 자, 개강이요. 수원수투는 12월 31일 날 1시 반, 그 다음에 미적분은 1월 1일 날 1시 반입니다. 역사적인 개강을 하겠습니다. 그때 보내주시면 아이들 잘 받아서 정말로 성심성의껏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1년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중 기획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시즌 1이 중간고사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원수투는 양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저는 시즌 1에서 굉장히 개념을 자세히 가르치는 편입니다. 이래야만 이맘때쯤 됐을 때 저력이 생겨요. 겨울방학 때 그냥 빨리 끝내는 거 절대 이제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제 해보셔서 알잖아요. 빨리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적분은 14회로 끝나고 수원수투는 18회 하겠습니다. 왜 14번을 하느냐?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애들이 나중에 되면 계속 모릅니다. 계속 몰라요. 미적분이라는 게. 전 미적분을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믿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 해봐서 압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노력 앞에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력이 그 아이가 노력할 수 있다면 분명 재능을 이길 수 있다. 열심히 그 의미를 알고 공부했을 때 오는 환희를 느낄 줄 아는 그런 수험생 저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믿고 보내주시면 정말로 그 누구보다 저는 제 강의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들어본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적분을 바라보는 힘이 매우 독특하고 이거 방법을 안다면 세상 그 어떤 어려운 미적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굉장히 놀랍고 판타스틱한 방법들이 세상엔 존재합니다. 저는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미적분은 새로운 세상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고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가 길었는데 사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지겹지 않으셨으려나 모르겠어요.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실패를 해오셨다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개념을
다시 천천히 자세하게 잘 가르쳐서 이맘때쯤, 내년도 이맘때쯤 수능을 한 달 냅둔 이 시점에서 정말로 단단하게 수학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애들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전 늘 그걸 가능케 했거든요. 아는 사람만 아는 제 강의,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